오셨어요. 결론부터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지금의 소미는 영희가 맞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낙준도 해숙도 소미를 전혀 몰라봤습니다. 도대체 누구인지 알 수 없었고 이름조차 몰랐기에 소미라는 이름을 낙준이 지어주었는데요. 처음 낙준과 소미가 전철에서 만났었죠. 죽음 이후 전철을 타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축복이었고 또 누군가에는 끝나지 않은 벌이었죠. 그런데 지옥역에 도착했을 때 자꾸만 신경 쓰이던 소미가 문 밖으로 빨려나가는 모습을 보고 결국 낙준은 소미 때문에 규칙을 어기고 말았는데요. 보아도 모른 척 들어도 듣지 못한 척 하라던 경고를 그는 어기고 말았죠. 그렇게 지옥에서 내려야 할 한 영혼이 천국에 발을 들이게 된 것인데요. 그로 인해 소미의 기억 속에는 오직 한 사람, 고낙준이라는 이름만이 남아 있었죠. 그리고 소미는 그 이름만을 가지고 해숙과 낙준의 집으로 향했는데요. 그로 인해 낙준과 해숙 사이에 균열이 생겨버렸죠. 해숙은 처음엔 소미를 경계했고 낙준을 의심했지만 결국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과거 해숙 역시 과거 누군가의 선택으로 삶을 얻었던 존재였음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첩의 딸로 태어나 본처의 손에 의해 거두어진 삶, 그 역시 규칙 밖의 삶이었었죠. 그리고 4화의 내용은 해숙이 과거 영예를 받아들였던 것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소미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듯한데요. 3화의 마지막은 소미가 해숙과 낙준을 기다리다가 뒤에 조용히 다가온 사신에게 습격을 당하면서 끝났죠. 그런데 소미가 기다리던 그 장면에서 바닥에 피어난 꽃을 바라보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에 나왔었는데요. 그 꽃을 다시 보시면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새롭게 피어나는 꽃들이 있는가 하면 이미 전부 시들어 죽은 꽃도 있고 시들어가고 있는 꽃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삶과 죽음, 시작과 끝을 상징하는 천국의 세계관을 암시하는 듯 보여집니다. 활짝 핀 꽃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죽은 꽃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보여지는 것은 제작진이 일부러 의도한 장면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담 사이로 피어난 꽃은 백일홍의 한 종류인 듯 보이며 꽃말은 다름 아닌 인연입니다. 낙준이 처음에 봤을 때부터 자꾸만 눈이 간다고 하던 것을 보면 확실히 낙준과의 인연이 있음을 암시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영예라고 생각이 들 만한 스토리로 이야기가 자꾸 비춰졌습니다. 후라이팬으로 머리를 치는 행동도 마치 영예를 염두에 의도한 복선처럼 보이기도 했죠. 그리고 2화의 마지막은 무당에게 찾아갔던 영예가 아직 해숙이 못 올라갔다는 말에 업어주러 가겠다며 그곳을 뛰쳐나간 장면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곳을 뛰쳐나간 영예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해숙에게 찾아간 듯한 모습으로 비춰졌죠. 그리고 그렇게 사망한 영예는 지옥을 향하게 되는 스토리라고 생각이 들 만한 이야기로 진행됐는데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바로 영예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셨을 듯 합니다. 보통 스스로 사망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에 더더욱 영예라고 생각이 들 만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그 의문을 뒤집을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약 사망한 영예라면 어째서 지옥행 열차를 타던 소미의 모습은 영예가 아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죠. 낙준이 사망했을 때에도 해숙이 사망했을 때에도 그리고 천국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도 사망하기 전의 모습 그대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모습을 바꾸는 것은 그 이후에 상담사를 통해 결정을 지은 이후에나 가능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지옥행 전철을 탔을 때 완전히 다른 젊은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시청자들을 혼란시키기 위한 연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완전히 죽지 않은 상태라는 복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4화의 예고편에서 혼자 자고 있는 해숙의 침실에 찾아와 옆에 함께 눕는 모습의 소미를 보면 습격해온 사신에게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숙에게 기대어 잠드는 모습을 보면 차갑게 대하는 해숙에게 남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소냐도 기억이 없어? 라며 의문을 품고 있는 모습을 보면 소미가 단순한 타인이 아니라 소냐와도 과거에 깊은 인연이 있었던 영예일 가능성이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소미가 외딴 곳에 혼자 누워있는 방 안에 낫을 들고 나타난 사진을 보면 사실 소미는 아직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사람들이 사망했을 때 저승사자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조우진과 같은 인물이 나타난 것과 함께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다고 말하는 장면도 나왔었죠. 하지만 소미를 쫓는 사진들을 보면 전혀 자동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도 그녀에게 찾아가 당신은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며 더 이상 당신이 버티면 소멸되고 만다고 하는데요. 지옥행에서 이탈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소미가 정상적인 사망자가 아니라는 의미일 수도 있죠. 그리고 예고편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마주 앉아 있는 낙주는 무언가를 바라보며 놀라는 듯한 모습으로
그 물건을 뚫어지게 바라보는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서 따뜻한 날씨에 목도리를 들고 교회로 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한 그 장면에서 지옥에 갈 사람을 마냥 잡기만 하려는 상황이었다면 옆에서 촬영을 하는 장면이 연출이 되지는 않았을 듯한데요. 마치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보면 이미 이탈자는 종종 있다고 했기에 이탈자와 관련된 일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은 아닐 듯합니다. 하지만 죽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온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다르겠죠. 그리고 낙준이 들고 온 목도리를 보면서 느꼈던 생각은 해숙이 처음 영애를 만났던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보일러도 틀지 못해 차가운 방바닥에서 잠들어야만 했던 영애였죠. 마치 낙준과 대화를 하던 사람은 영애의 아버지처럼 보였는데요. 자신의 딸에게 미안해 직접 찾아가지 못해 낙준을 통해 목도리를 전해준 것 같습니다. 결국 목도리는 딸에게 미처 전해주지 못한 마음을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낙준이 대신에 전달해 준 것이었죠. 그런데 도대체 왜 전철에 타고 있던 모습은 영애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영애인 것일까란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설명드리자면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꽃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영애는 삶과 죽음 사이에 공존하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죽어있는 꽃과 활짝 핀 꽃이 함께 있는 장면이 나온 것일 듯한데요. 이화의 마지막 장면 기억하시나요? 사실 그 부분에 숨겨진 내용이 있었는데요. 영애가 무당집을 뛰쳐나가자마자 장면이 직접 보여지진 않았지만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차사고가 나는 듯 부딪히는 충돌음이 들리는데요. 아마도 영희는 그 장소를 벗어나서 차사고가 났지만 아직 죽지는 않았고 죽음에 가까운 상태의 상황일 듯 보여집니다. 마치 혼수 상태와 같은 상황 말이죠. 아직 죽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살아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기에 전철을 타게 되었을 듯하며 자신이 원하던 모습이 반영되어 소미의 모습으로 전철에서 나온 듯한데요. 꽃이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장면으로 비춰진 것은 영애 또한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기에 영애의 지금 모습을 반영한 복선처럼 보였습니다. 살아있지만 생과 사의 경계에 선 혼수 상태, 그런 상태였기에 그녀는 죽지도 완전히 살아있지도 않은 채 삶과 죽음의 경계, 전철이라는 이승과 저승을 잇는 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애는 소미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죽지 않았기에 스스로가 가장 바라고 사랑했던 모습을 수용해내어 지금의 소미라는 모습을 만들어낸 것일 텐데요. 결국 지금의 소미는 삶과 죽음, 그 경계에 서 있는 영애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애라는 존재로 인해 낙준과 해숙 또한 천국의 세계를 서서히 흔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 속에서 소미의 기억이 얼마나 회복될지,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어쩌면 제목부터 천국보다 아름다운인 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그녀가 겪고 있는 이 세계는 완벽한 천국도 지옥도 아닌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어딘가, 그곳이야말로 진짜로 천국보다 아름다운 순간이기에 그와 같은 제목으로 지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몸이 멀쩡한 낙준과 다시 만난 해숙을 아직 죽지 않았음에도 천국에서 만나 행복한 시간을 다시 보낸다면 그 순간이 바로 천국보다 아름다운 순간이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메가무비였습니다.